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 네 번째 이야기, 왕자와 공주. 게르다는 숨을 고르느라 다시 한번 걸음을 멈췄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게르다는 카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아픔도 느끼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였죠. 그녀의 정면에서 한 마리의 커다란 까마귀가 하얀 눈 위를 폴짝폴짝 뛰어오며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까마귀의 검은 깃털은 순백의 눈밭 위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났답니다. 까마귀는 게르다를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검은 눈동자에는 호기심과 함께 묘한 연민이 담겨 있는 듯 했죠. 그러더니 이내 고개를 갸웃거리며 까, 안녕, 안녕 하고 서툰 말로 인사를 건넸어요. 까마귀가 할 수 있는 말 중엔 그게 전부였지만 게르다는 까마귀의 목소리에서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까마귀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다정하게 왜 혼자서 이렇게 낯설고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느냐고 물었답니다. 혼자서라는 말을 듣자마자 게르다는 그 말 속에 담긴 자신의 외로움과 막막함을 깊이 느꼈어요.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죠. 그래서 게르다는 까마귀에게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카이와 함께 지내던 행복했던 날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카이가 사라져버린 슬픈 순간까지 말이죠. 이야기를 마친 게르다는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혹시 그 똑똑하고 용감한 카이를 어디선가 보지는 못했느냐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카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까마귀는 게르다의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듣고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은 게르다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듯 했어요. 왠지 모르게 까마귀가 카이의 소식을 알고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게르다는 너무 기쁜 나머지 소리치면서 까마귀를 두 팔로 꼭 껴안았어요. 기쁨에 겨워 거의 숨이 막힐 만큼 강하게 말이죠. 까마귀의 따뜻한 깃털이 그녀의 볼에 닿자 게르다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어요. 살살, 살살. 까마귀가 게르다의 품에서 간신히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 생각엔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 같아. 내 친구가 분명할 거야.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너를 잠시 잊고 공주에게 마음이 가 있단다. 까마귀의 말에 게르다는 조금 서운했지만 카이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안도했어요. 그의 마음이 공주에게 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작은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공주와 함께 산다고요? 게르다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카이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공주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건 카이가 무사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움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래, 잘 들어봐. 까마귀가 게르다를 달래듯 말했어요. 하지만 내 말로 설명하기엔 나한테 너무 어려워. 내가 까마귀 말을 알아듣는다면 훨씬 더 자세하고 잘 말해줄 수 있을 텐데. 까마귀는 자신의 한계를 설명하며 게르다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는 듯 보였어요. 아니요, 배우지 못했어요. 게르다가 풀이 죽어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할머니는 까마귀 말을 알아들으세요. 신기한 말도 하실 수 있죠. 저도 그때 할머니한테 배워둘 걸 그랬어요. 게르다는 아쉬움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만약 까마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카이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했죠. 괜찮아. 까마귀가 게르다의 어깨를 토닥이듯 다정하게 위로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네가 이해하기 쉽게 말해줄게. 그래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내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줬으면 해. 그리고 까마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게르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배려와 진심이 담겨 있었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에는 아주 총명하고 현명한 공주님이 살고 계신단다. 이 공주님은 세상 모든 나라의 신문을 꼼꼼하게 다 읽었고, 심지어 읽었던 내용을 다 잊어버릴 만큼 정말 뛰어난 지성과 기억력을 가진 분이셨어. 그만큼 박학다식하고 똑똑한 분이셨지. 어느 날 공주님이 화려한 왕자에 앉아 계셨는데 그날따라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이 별로 재미지 않으셨나 봐. 그때 공주님은 문득 오래된 옛 노래 한 구절을 나지막이 흥얼거렸어. 아, 왜 나는 결혼하지 않을까?
그 노래 가사에는 공주님의 깊은 생각과 내면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공주님은 결혼하기로 단호하게 결심했지. 하지만 공주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었단다. 그냥 잘생기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대답을 아주 잘할 줄 아는 사람. 즉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듣고 똑 부러지게 되받아 말할 줄 아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셨어.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속이 텅 빈 사람은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하셨지. 공주님은 곧바로 궁궐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 공주님의 뜻을 들은 신하들은 모두 기뻐하며 만세를 불렀지. 정말 잘 됐습니다. 저희도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말이야. 내가 지금 너에게 해주는 이 모든 말은 모두 진짜 사실이야. 까마귀가 게르다의 눈을 바라보며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이 궁전 안에는 내 사랑스러운 애인이 살고 있거든. 내 애인은 궁궐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인데, 바로 그 친구가 나에게 이 모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곤소곤 자세히 해줬단다. 까마귀는 게르다의 궁금증을 풀어주려는 듯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신문마다 공주님의 이름 첫 글자와 사랑스러운 하트 무늬가 크게 인쇄되어 나왔어. 그 신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 아름답고 잘생긴 청년이라면 누구든 궁궐로 와서 공주님께 말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공주님이 선택할 행운의 신랑이 될 거라고 온 세상에 널리 알렸단다. 까마귀의 목소리에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그래. 까마귀가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말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확실한 사실이야.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궁전으로 몰려들었지. 궁전 앞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 마치 축제라도 열린 듯 했지. 하지만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아무도 공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단다. 거리에서는 모두 유창하게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뽐냈지만, 은빛 제복을 입은 위엄 있는 근위병들과 금빛 옷을 입은 화려한 시종들, 그리고 눈부신 불빛으로 가득한 커다란 궁전 홀을 보자마자 모두 기가 죽어버렸어. 그들의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지. 공주님 앞에 서면 마지막에 했던 말만 두서없이 되풀이할 뿐이었어. 그걸 공주님은 아주 지루해하셨어. 마치 그들이 마법에 걸려 몽롱해진 것처럼 보였단다. 그들의 눈빛은 흐릿했고 말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지. 하지만 궁전 밖으로만 나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수다스럽게 떠들었어. 성문에서부터 궁전까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 나도 직접 가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지. 그들은 배고프고 목말랐지만 궁전에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따뜻한 물 한 잔조차도 말이야. 가장 영리하다고 소문난 몇몇 사람들은 빵과 버터를 몰래 가져왔지만 그것조차 옆 사람과 서로 나누려 하지 않았어. 옆 사람이 배고파 보여야 공주님이 나를 가엾게 여겨 선택해주겠지. 그렇게들 이기적인 생각을 했거든. 까마귀의 이야기는 당시에 치열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듯 했어요. 그럼 카이는요? 우리 작은 카이는 언제 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 카이가 있었나요? 게르다가 초조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잠깐만, 잠깐만. 성급해하지 마. 까마귀가 게르다의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듯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해주려던 참이야. 셋째 날이었단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차와 말을 타고 왔지만 한 소년만은 말도 마차도 없이 아주 당당하게 궁전으로 걸어 들어왔지. 그 소년의 눈은 너의 눈처럼 초롱초롱하게 반짝였고 길게 내려온 머리카락도 정말 아름다웠단다. 하지만 입고 있는 옷은 좀 초라하고 평범해 보였어. 까마귀는 카이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며 게르다의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그건 카이예요. 게르다가 기쁨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한 행복감이 가득했죠. 이제 카이를 찾았어요. 그녀는 두 손을 쳐들고 뛸 듯이 기뻐했답니다.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아이는 등에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어. 까마귀가 게르다의 기쁨을 이해하듯 미소 지으며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 배낭은 소년의 어깨에 조용히 매달려 있었죠. 카이의 당당한 모습과 어딘지 모르게 모험심이 느껴지는 그의 모습이 게르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듯 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분명 썰매였을 거예요.
게르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카이가 떠날 때 언제나 가지고 다니던 썰매를 가져갔으니까요. 그 썰매는 카이에게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게르다는 카이의 작은 습관까지도 기억하고 있었죠. 그럴 수도 있지. 까마귀가 게르다의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그 아이의 등을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내 애인 말로는 그 아이가 궁전 안뜰로 들어와서 은빛 군인들과 금빛 시종들을 보고도 전혀 위축되거나 기죽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그는 오히려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당당하게 말했지. 계단 위에 서 있는 건 정말 피곤하겠네요. 전 그냥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궁전 안은 눈부시게 밝혀져 있었고 높은 관리들은 맨발로 걸어다니며 허리에는 화려한 금열쇠를 차고 있었어. 그런 위압적인 분위기를 보면 누구라도 기가 죽었을 거야. 하지만 그의 부츠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럼에도 그는 전혀 겁먹지 않았단다. 오히려 그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의 용기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듯했지. 까마귀의 이야기는 카이의 용감하고 당찬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그건 확실히 카이예요. 게르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카이는 새 부츠를 신었거든요. 제가 할머니 방에서도 그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게르다의 얼굴에는 카이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답니다. 그녀는 카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래, 삐걱거렸지. 까마귀가 게르다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어요. 그 아이는 용감하게 공주님 앞으로 걸어갔단다. 공주님은 거대한 물레만큼 큰 진주 위에 앉아 계셨어. 그 주위로는 궁정의 숙녀들과 그들의 시종들, 기사들과 그들의 하인들이 빙 둘러서 있었지. 문가에 가까울수록 더 거만하고 위압적인 자세로 서 있었어. 특히 문가의 선 기사의 하인은 정말 오만하고 거만해 보였단다. 하지만 카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 까마귀는 당시의 엄숙하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자세히 묘사했어요. 무서웠겠어요. 게르다가 살짝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는 카이가 느꼈을 감정을 상상하며 살짝 떨었죠. 그럼 카이가 공주님과 결혼했어요? 게르다의 질문에는 기대감과 동시에 미묘한 질투심이 섞여 있는 듯 했어요. 내가 만약 까마귀가 아니었다면 나라도 그 공주님을 차지하기 위해 애썼을 거야. 까마귀가 으스대듯 말했어요. 그 아이는 까마귀 말처럼 아주 유창하게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말했단다. 내 애인이 직접 들었지. 그는 아주 담대하고 예의 바른 소년이었어. 공주님에게 결혼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녀의 뛰어난 지혜를 듣기 위해 왔던 거야. 공주님도 그런 카이의 진솔하고 지혜로운 모습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 서로의 마음이 통했던 거지. 까마귀의 말에 게르다는 안도했어요. 카이가 공주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친구 사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죠. 그래요. 분명 카이예요. 게르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애는 머리가 정말 좋았어요. 어려운 분수 계산도 머릿속으로 척척 해낼 줄 알았죠. 그런 카이라면 분명 공주님과도 지혜로운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제발 저를 궁전으로 데려가 주세요. 카이를 만나고 싶어요. 게르다의 눈은 간절함과 희망으로 반짝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카이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말은 쉽지. 까마귀가 게르다의 간절한 부탁에 잠시 생각에 잠기듯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궁전은 경비가 삼엄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내 애인에게 물어봐야겠어. 그녀가 궁전 안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분명 좋은 방법을 알려줄 거야. 다만 너처럼 어린 소녀는 궁전에 들어갈 허락을 절대 받을 수 없을 텐데. 까마귀는 게르다가 실망할까봐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게르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어요. 게르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카이가 제가 왔다는 걸 알면 분명 기뻐하며 바로 나와줄 거예요. 카이는 저를 절대 잊지 않았을 거예요. 게르다의 목소리에는 카이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이 계단에서 잠시 기다려. 까마귀가 게르다의 굳은 의지를 보고는 고개를 앞뒤로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내 검은 날개를 펼쳐 하늘로 힘차게 날아갔어요. 게르다는 까마귀가 사라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카이를 만날 생각에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답니다.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어 어둠이 조금씩 깔리는 무렵 까마귀가 다시 게르다에게로 돌아왔어요. 까까. 그가 게르다에게 힘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애인이 너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했어. 그리고 이건 너에게 줄 빵이야. 궁전 부엌에서 몰래 가져왔단다. 거기엔 갓 구운 빵이 아주 많거든. 너 분명 배고프지? 하지만 지금 당장 궁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 너는 맨발이잖아. 은빛 근위병들과 금빛 시종들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궁전 안은 엄격한 규칙이 있으니까. 하지만 너무 실망하거나 울지 마. 그래도 궁전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있단다. 내 애인이 궁전 침실로 통하는 비밀스러운 뒷계단을 알고 있고, 그 계단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어디서 구할지도 정확히 알고 있지. 까마귀의 말에 게르다는 다시 희망을 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답니다. 이제 카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심장은 더욱더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궁전의 크고 아름다운 가로수 길을 지나 정원으로 들어섰어요. 가을이 깊어져 나뭇잎들이 하나둘씩 붉게 물들거나 노랗게 변하며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죠. 낙엽 밟는 소리가 사각사각 고즈넉하게 울려 퍼졌어요. 궁전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면서 어둠이 깊어질 때 까마귀는 게르다를 반쯤 열려있는 비밀스러운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이끌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게르다의 마음은 뜨거웠답니다. 게르다의 가슴은 긴장과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어요. 마치 나쁜 일을 하려는 것처럼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하지만 그녀는 그저 카이가 그곳에 있는지, 카이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는 분명 그곳에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죠. 그녀는 카이의 총명하고 반짝이는 눈과 부드러운 긴 머리카락을 생생히 떠올렸어요. 집에서 장미 덩굴 아래 함께 앉아 웃고 이야기하던 그 카이의 밝은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 했답니다. 그가 나를 보면 분명 세상에서 가장 기뻐할 거야. 내가 그를 찾아 이렇게 멀고 험한 길을 혼자서 왔다는 걸 알면 카이는 분명 감동할 거야. 게르다는 그렇게 생각하며 작은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들은 조용히 계단을 올랐어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거기엔 등불이 하나 환하게 켜져 있었죠. 등불의 따뜻한 불빛은 어둠 속을 밝혀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긴장감을 더하는 듯 했어요. 바닥에는 길들여진 암까마귀 한 마리가 우아하게 서 있었고 머리를 이리저리 돌리며 게르다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어요. 게르다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죠. 내 약혼자가 당신에 대해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랑스러운 아가씨. 암까마귀가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게르다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아주 감동적이에요. 자, 등불을 드세요. 제가 앞장설게요. 길을 잃지 않도록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 저만 믿고 곧장 따라오면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만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암까마귀는 게르다를 안심시키며 친절하게 앞장섰어요. 누군가 우리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게르다가 살짝 겁먹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녀는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낀 듯 했죠. 그 순간 무언가가 휙 하고 바람처럼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벽에는 그림자 같은 형체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비쳤답니다. 길고 윤기나는 갈기를 휘날리는 말들, 활과 칼을 든 사냥꾼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은 말을 탄 신사 숙녀들이었어요. 마치 꿈속의 장면처럼 신비롭고 환상적이었죠. 그건 꿈들이에요. 까마귀가 게르다를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 높은 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들이죠. 낮 동안의 기억들을 사냥으로 데려가는 꿈이지요. 잘 됐어요. 그 덕분에 잠든 모습을 아주 편안하게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훗날 당신이 카이를 찾아 명예와 좋은 대우를 받게 되면 오늘 밤 우리를 도와준 이 까마귀 부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까마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지. 숲의 까마귀가 자랑스러운 듯 으스대며 말했어요. 그는 게르다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거실로 들어섰어요. 그곳은 장밋빛 새틴으로 곱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벽에는 살아있는 듯 아름다운 인공꽃들이 섬세하게 수놓아져 있었죠. 꿈들이 바람처럼 가볍게 스쳐 지나갔지만 게르다는 그 높은 분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오직 카이를 찾겠다는 일념만이 가득했으니까요. 홀 하나하나가 지나갈수록 더욱더 화려하고 웅장해졌고 마침내 그들은 궁전의 가장 깊숙한 곳, 침실에 도착했답니다. 침실 문이 열리는 순간
게르다의 심장은 더욱더 격렬하게 뛰었어요. 침실의 천장은 거대한 야자수처럼 생겼고 그 잎들은 값비싸고 영롱한 유리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마치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죠. 침실 한가운데에는 굵고 빛나는 황금줄기에서 두 개의 아름다운 침대가 매달려 있었는데 그 모양은 마치 순백의 백합꽃 같았어요. 하나는 눈처럼 하얀색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열적인 붉은색이었죠. 하얀 침대에는 우아한 공주님이 편안하게 누워 있었고 붉은 침대에는 게르다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카이가 누워 있을 거라고 게르다는 굳게 믿었어요. 그녀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터질 듯했습니다. 게르다는 조심스럽게 붉은 백합 침대의 꽃잎 하나를 젖히고 그 안에 갈색 목덜미를 보았어요. 오, 그건 카이였어요. 게르다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카이의 이름을 불렀고 손에 든 등불을 침대로 들이대자 잠들어 있던 꿈들이 다시 방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소녀는 게르다의 목소리와 빛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 고개를 돌렸지만 아뿔싸 그는 카이가 아니었어요. 게르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왕자는 단지 목성과 머리색만 카이와 닮았을 뿐 젊고 잘생긴 다른 사람이었답니다. 하얀 백합잎 사이에서 공주님도 게르다의 소란스러운 울음소리에 놀라 고개를 내밀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게르다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그동안의 모든 슬픔과 서러움을 토해내듯 울음을 터뜨렸고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으며 까마 귀들이 자신을 도운 일도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카이를 향한 절절한 그리움과 실망감이 가득했답니다. 불쌍한 아이. 공주님과 왕자가 게르다의 딱한 사정을 듣고 안쓰럽게 말했어요. 그들은 게르다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고 까마귀들을 칭찬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결코 화내지 않았지만 다음엔 이런 일을 다시 하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당부했죠. 그리고 게르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후한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근처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행복하게 살고 싶나요? 공주님이 까마귀들에게 다정하게 물었어요. 아니면 궁정의 까마귀로 임명되어 부엌에서 나오는 맛있는 음식 찌꺼기를 매일 받으며 편안하게 살고 싶나요? 까마귀 부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명함이 담겨 있었죠. 두 까마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저없이 궁정 까마귀로 일하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노후를 위해서였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나이 들었을 때 편안하고 배부르게 먹을 게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 숲의 까마귀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암까마귀도 이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들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 분명했어요. 왕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넓고 푹신한 침대를 게르다에게 내주었어요. 밤새도록 차가운 눈밭을 헤치고 온 게르다에게 그 이상 더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했죠. 게르다는 왕자의 따뜻한 배려에 두 손을 모으며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정말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동물들이 많구나. 카이를 찾기 위한 나의 여정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다니. 그리고 그녀는 따뜻한 침대에 몸을 뉘인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그동안의 피로와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어요. 꿈들이 다시 그녀의 주변을 날아들었어요. 그들은 마치 천사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게르다의 꿈속을 헤매었죠. 작은 썰매를 끌고 있었고 그 썰매 안에는 게르다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카이가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꿈이었을 뿐 게르다가 아침 햇살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꿈속의 모든 행복한 장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련한 그리움만 남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게르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비단과 부드러운 벨벳 옷으로 아름답게 단장했어요. 왕자와 공주님은 그녀에게 궁전에 계속 머물며 행복하게 살라고 진심으로 권했지만 게르다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녀는 그저 작은 마차와 마차를 끌 말 한 필, 그리고 튼튼한 새 신발 한 켤레만 달라고 부탁했죠. 그녀는 다시 넓은 세상으로 나가 그토록 사랑하는 카이를 찾아야 한다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카이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굳은 의지로 반짝였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게르다의 굳은 의지에 감탄하며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녀는 발에 딱 맞는 튼튼한 새 신발과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모피를 받았고 아름답고 곱게 차려입었어요.
이제 떠날 준비가 모두 끝났을 때 궁전문 앞에 눈부시게 빛나는 새 황금 마차가 멈춰 섰어요. 순금으로 만들어진 마차에는 왕자와 공주님의 문장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마차를 모는 마부와 하인들, 그리고 길을 선도하는 기수들 모두 화려한 황금 왕관을 쓰고 있었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왕자와 공주님은 친히 마차까지 나와 게르다를 마차에 태우고 그녀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빌어주었어요. 숲의 까마귀는 이제 사랑하는 암까마귀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게르다와의 우정을 잊지 않고 그녀와 함께 처음 3마일을 동행했답니다. 그는 뒤로 타는 것을 싫어해서 게르다 옆자리에 당당하게 앉았고 암까마귀는 지난밤 궁정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탓인지 심한 두통이 생겨서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녀는 아쉬움 가득한 표정으로 궁전 문가에 서서 게르다를 향해 날개를 힘껏 퍼덕이며 작별 인사를 건넸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격려로 가득했어요. 마차 안은 달콤하고 향긋한 사탕으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고 폭신한 좌석에는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과 달콤한 진저브레드가 가득 놓여 있었어요. 게르다는 마차 안의 풍경을 보며 잠시나마 슬픔을 잊고 미소 지을 수 있었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듯했어요. 잘 가요. 잘 가요. 부디 몸 조심하고 카이를 꼭 찾길 바라요. 왕자와 공주님이 힘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게르다는 그들의 따뜻한 배웅에 그만 울음이 터져 나왔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까마귀도 슬픔에 잠겨 함께 울었죠. 그렇게 첫 3마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리고 까마귀는 그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답니다. 그것은 그들의 우정을 기억하는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별이었어요. 그는 한 그루 커다란 나무 위로 힘차게 날아올라 마차가 멀리서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검은 날개를 힘껏 퍼덕였어요. 그의 날갯짓은 마치 게르다의 안전한 여정을 빌어주는 듯 했답니다. 게르다는 마차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언젠가 카이를 만나 다시 행복한 웃음을 지을 날을 간절히 꿈꾸었어요.